어느 일요일 동두천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몇 사람이 차에 오르며 버스 기사에게 어눌한 우리말로 물었다. 미야리까지 가려고 하는데 요금이 얼마인가요? 피부색이 검고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외국인 근로자를 아래 위로 훑어보던 버스 기사는 다른 승객들 듣기에도 민망한 단어를 사용하며 그들을 버스 뒷좌석으로 몰았다. 저들도 요금을 내고 타는 승객인데 그 순간 나의 미국 유학 시절 시카고에서 처음 시내버스를 타던 기억이 떠올랐다. 미국에 도착해서 시차 적응도 안 되었던 첫 토요일, 나는 시카고 시내 구경에 나섰다. 그때 나 역시 미국인 버스 기사에게 시어스 타워를 가려고 하는데 요금이 얼마인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물었다. 미국인 버스 기사는 나의 어눌한 영어와 다소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보며 나를 안심시켰다. 운전석 뒷좌석이 비어있으니 앉아서 창밖 구경을 하라고 했다. 목적지에 다다르면 알려줄 테니 편히 가라고 했다. 그때 버스 기사의 친절함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지금 내가 탄 버스 기사와는 달랐다. 나 역시 피부색은 달랐지만 저 외국인 근로자들처럼 모욕적인 취급을 받지 않았다. 그날 외국인 근로자들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다음날 출근해 총장실 문을 두드렸다. 총장님, 제가 일요일이면 우리 대학 주변 뚝섬 유원지를 지나 교회를 가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같은 장소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쉬는 일요일, 평생교육원 건물을 개방해 그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우리네 문화를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가끔 문화 탐방도 떠나고 점심은 대학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교과서를 만들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 즈음 나는 대학에서 첫 번째 보직인 평생교육원 원장을 맡고 있을 때였다. 말문을 열게 된 나는 총장님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렸다. 열정에 찬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윤형섭 총장께서 내게 물었다. 오 교수, 좋은 생각이긴 한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지요? 더구나 매주 일요일 그들을 가르칠 교수진은 또 어떻게 구성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나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이 나왔다. 총장님,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하늘이 감동하는 일이라면 필요한 돈은 하늘이 내린다는 생각을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뜬금없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건국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외국인 근로자 의료대학이었다. 학생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16개 국가에서 온 200여 명이 지원했다. 그때는 주 6일 근무하는 시절이었다. 단 하루 쉬는 일요일임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강의를 해주겠다며 많은 분이 자원을 해왔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선생님들이 자기 돈을 써가며 강의하러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교재도 직접 만들었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참여가 어우러진 외국인 근로자 의료대학이 출범한 것이다. 우려하던 외국인 근로자 의료대학 재정 문제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이는 학창시절 친구였던 주식회사 금성종합전기의 최 사장이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모여든 200여 명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몇 차례 시행착오가 따랐다. 대학 구내 식당에서 쇠고기 카레를 내놓았는데 힌두교 신자들이 쇠고기를 거부해 식사를 걸렀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돼지고기 볶음을 준비했는데 이번엔 이슬람교 신자들이 기겁했다. 군의 식당에서 종교에 따라 금기시하는 식사 메뉴를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다. 이후 식단에는 닭고기 요리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료대학 프로그램은 늘 성황을 이루었고 학생들은 한국어와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전통 문화에 관한 내용들을 착실히 배워가고 있었다. 종종 온돌방과 장독대와 같은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해 민속촌을 방문하기도 했다. 다행히도 일요일에는 대학의 버스가 쉬고 있어 다양한 곳에 체험학습을 다녀올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대학병원 의료진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에 참여해준 것이었다. 건강검진 대상은 단지 의료대학 학생들뿐만이 아니었다.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역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을이 깊어가며 더운 나라에서 온 근로자들이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 추위를 막아줄 따뜻한 옷이 필요했다. CBS 기독교 방송교회가 옷가지들을 모아왔고 대학이 소재한 광진구청이 동별 반사회를 통해 생활용품을 모아주었다. 건강검진을 마친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에 맞는 옷가지와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골라갈 수 있었다. 주변 많은 사람이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었다. 11월에 접어들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국적법 개정 문제를 놓고 심포지엄을 열었다. 건국대학교 교수들뿐만 아니라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와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들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우리 사회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토요일 오후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강당을 가득 채웠다. 코리아 타임스가 일면 머리 기사로 이날의 문제를 다루었다. 가을 학기가 끝날 무렵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계획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심사를 맡았던 선생님들이 원고를 심사하는 단계부터 많은 눈시울을 적셨다. 꿈을 안고 한국을 찾아온 그네들의 힘겨운 생활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연, 한국인 고용주에게 학대받는 사연, 그리고 피부색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받는 모멸감 등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말하기 대회 원고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10명의 원고가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그런데 원고 심사를 통과한 방글라데시 출신 샤아눌 이슬람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이 벌어졌다.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단속 나온 법무부 직원들에게 체포된 것이다. 의료대학 선생님 한 분과 내가 면회하러 갔을 때 수감된 그의 표정은 초췌했고 불안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 있었다. 선생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추방된대요. 교도소 관계자를 면담했다. 수용된 우리 학생이 이번 토요일에 열리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부탁했지만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다. 그가 말하기 대회에 출전해 얼마라도 상금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나의 기대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1997년 11월 30일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국내 언론사 취재진이 대거 찾아왔다. 최종 본선에 나선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많이 늘었다. 수상자를 시상하는 시간이 되었다. 원장인 내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저는 시상에 앞서 불법 체류자로 체포돼 의정부교도소에 구금된 여러분의 친구 샤하눌 이슬람이 제출한 원고를 대신 읽고자 합니다. 나는 한 손에 마이크를 잡고 다른 손에 그의 원고를 들고 차분히 그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갔다. 저는 어려운 일, 더러운 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째 월급도 못 받고 월급을 달라고 하면 사장님은 너희는 불법 체류자야 알아? 하며 소리치고 우리 모두 같은 아시아 사람인데 마음에는 국경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번 말하기 대회의 우승을 꿈꾸며 그가 제출한 원고를 대신 읽어내려가는 동안 장내가 숙연해졌다. 이곳저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누가 시작했는지 빈 과자 상자를 돌리며 샤하눌 이슬람을 위한 모금이 시작됐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끝난 며칠 뒤였다.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한 나이지리아 출신 악슨 프랑켄이 나의 집무실을 찾아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지난주에 받은 상금 50만 원 가운데 25만 원은 고향의 가족에게 보냈고 나머지 25만 원은 일요대학에 반납할 테니 어려운 학생을 돕는 데 써달라고 했다. 그는 양천구 신월동의 한 유리공장에서 힘겨운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맙고 또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25만 원이 그에겐 얼마나 많은 돈이겠는가? 자신이 받은 상금의 절반을 어려운 동료들을 위해 내놓는 결심을 하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는가? 그 즈음 같은 국가에서 온 토니 오조피아가 어려움에 부닥쳐 있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그는 방울토마토 재배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불행하게도 방울토마토와는 거리가 먼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그가 불법 체류자로 생활하는 동안 고향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얼마 뒤 딸아이가 심한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아내는 하루빨리 귀국하기를 애원하고 있었지만 한국에 온 이후 그는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비행기 표조차 살 돈이 없었다. 어려움은 더해만 갔다. 공장에서 일하던 그의 두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가 나자 고용주는 그를 해고해버렸다. 잘린 손가락을 붕대로 감은 채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진통제 몇 알로 견디고 있는 그에게 반납된 상금 25만 원을 전달했다. 어떻게든 그를 나이지리아로 돌려보내야 했다. 애타게 기다리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 정부의 손광훈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그의 딱한 사연을 들은 손 변호사가 공장주를 상대로 소송에 착수했다. 물론 소송은 무료로 진행해 주는 것이었다. 승소 판결을 받아 밀린 급여와 상해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손마디가 잘린 것에 비하면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그는 만족해했고 그 정도 금액이면 나이지리아에 가서 조그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한마는 대한민국을 떠나갔다. 졸업을 앞두고 일요 대학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수학여행을 계획하며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이 가보고 싶은 곳을 알아보았다.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가보고 싶은 곳 1위가 비무장지대에 있는 땅굴이었다. 당황스러운 결과였다. 비무장지대 땅굴에 가려면 신원조회를 받아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신분증이 없지 않은가?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뤄준 사람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오대령이었다. 전방 기무부대에 연락해 우리 졸업 여행단 버스를 에스코트하도록 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날 땅굴 견학 이야기는 전국의 공장에 흩어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화제거리가 되었고 다음 학기 일요 대학 지원자들이 대거 몰려든 원인이 되기도 했다.
졸업식이 거행되던 1997년 12월 21일은 IMF 외환 위기에 충격이 온 나라를 흔들 때였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보육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발길이 끊어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위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오후 2시에 있을 졸업식을 앞두고 우리는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정신지체아 수용시설을 방문했다. 일요대학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실 때마다 모금함에 넣어둔 동전을 털어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한 선물도 나눠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돌아오는 길 복지원생들도 함께 졸업식장으로 왔다. 아무도 축하해줄 사람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졸업식장에 복지원 장애 아동들이 합창을 해주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졸업식 노래가 옛날 축음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듯했다.